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정원에서 정영의 마님은 새로 들어온 농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언 3년. 그녀의 가슴 속엔 외로움이 깊었지요. 저기 새로 들어온 녀석은 어디서 온 자이더냐. 지난 장날에 들어온 자이옵니다요. 이름은 강산이라 하고 일 솜씨가 제법 좋지요. 정마님은 강산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곧은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지요. 정마님은 갑자기 이상한 감정에 당황하였습니다.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여인의 마음이 봄꽃처럼 피어나려 함을 느꼈지요.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라 전하거라. 마님, 그자는 드릴에 익숙한 자라 들었는데 집안일은 서툴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요. 상관없다. 내가 직접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정마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강산이 탓이었습니다. 이날도 정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문득 하인들이 밤에 우물가에서 몸을 씻는다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정마님은 스스로의 생각에 놀라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우물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정마님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강산이 상의를 벗은 채 우물물로 몸을 씻고 있었지요. 달빛이 그의 젖은 상체를 비추어 물방울이 근육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진짜 사내다웠습니다. 정마님의 뺨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책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강산이의 단단한 어깨와 팔뚝, 그리고 물을 끼얹을 때마다 움직이는 탄탄한 등 근육은 그녀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남성미를 뿜어냈습니다. 정마님은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서 있다가 다리가 저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가 났지요. 강산이 놀라 주변을 살피자 정마님은 급히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기 누가 있소? 정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치마를 부여잡고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강산이는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여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구마. 방금 그게 마님 목소리 같은데. 정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강산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자신의 뜨거워진 뺨을 부채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정마님은 오래된 누각에서 홀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 그녀는 강산을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피하기 바빴지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누각 기둥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누각은 오래전부터 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와 처리하기로 미뤄둔 상태였지요. 그때 갑자기 누각 기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마님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누각 바닥이 기울어지며 난간 쪽으로 쏠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정마님의 몸은 허공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누각 아래를 지나가던 강산이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떨어지는 정마님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강산은 등을 땅에 대고 쓰러졌고 정마님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안겨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다치지 않으셨사옵니까? 위험할 뻔했습니다. 정마님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강산의 얼굴과 너무 가까워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강산이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마침 지나가다 다행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마님의 입술이 떨리고 강산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때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에 그들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셨사옵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왔습니다. 정마님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요. 강산이 나를 구해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느니라. 하인들이 수군거리며 강산과 정마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이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렸지요. 누각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마님은 강산이를 개인 호위로 임명하여 곁에 두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강산이 꿈에 나타나 잠을 설치던 정마님은 결국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정마님은 시장에서 만난 노파에게서 특별한 약재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남정네의 본능을 일깨우는 약이더랍니다. 노파의 말에 정마님은 망설였지만 욕망이 이성을 이겼지요. 춘섬아, 이걸 오늘 강산이의 식사에 넣어주렴. 마님, 이게 무슨 약재인지요? 향이 제법 독특하옵니다요. 산에서 나는 귀한 버섯이라 하더구나. 남정네의 기운을 북돋워준다니 힘든 일을 하는 그 녀석에게 아주 딱일 것이다. 춘섬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꼈지요. 밤이 깊어 정마님은 촛불을 들고 강산이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이고, 강산이는 침상에 누웠땀에 젖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약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했던 것이지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다.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살펴보러 왔다. 마님, 어찌 이 시간에 괜찮사옵니다. 다만 몸이 좀 뜨거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정마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물수건으로 강산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땀에 번들거리는 짱짱한 근육질 몸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준 약이 너무 강했나 보구나. 이 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주겠다. 마님께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강산이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마님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요. 강산이는 본능적으로 정마님의 손목을 붙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습니다. 손이 뜨겁구나. 마님, 이러시면 채통이.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떼어냈지요. 허나 발자국 소리는 금방 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목이 말라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이에 정마님은 순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다시 자거라. 정몸이 불편하면 사람을 부르고. 감사합니다요. 정마님은 끓어오르는 욕망을 애써 식히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간밤 강산이의 방에 촛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군요. 정마님은 차를 마시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춘섬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지요. 정마님은 침착하게 차를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일찍 잠들었는데. 아마도 하인들이 늦게까지 일을 했나 보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내리신 약이 강산에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켰다옵니다. 정말 자양강장제가 맞나요? 정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갑자기 얼굴을 밝게 했습니다. 간혹 약효가 너무 세면 그런다고 하더라. 양기가 너무 강해서 그럴 것이니라. 춘섬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요. 그렇다면 어젯밤 마님께서 직접 살피러 가신 것인지요? 제가 마님 방을 살펴보니 계시지 않았사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는 그날 분명 방에 있었다. 자느라 못 들은 것이겠지. 하지만 마님의 방에서 촛불이. 춘섬아,
네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더냐? 15해? 그동안 내가 너를 신뢰했듯 너도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춘서미는 마님의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춘서마, 이런 이야기는 시아버님께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직접 설명드릴 테니. 며칠 후 정마님은 강산이에게 오래된 창고의 물건들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춘서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아무도 찾지 않는 저택 뒤편의 낡은 창고였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정마님은 홀로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마님, 어찌 직접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한번 살펴보러 왔다. 문은 잠가 두었느냐? 네, 마님 말씀대로 하였사옵니다. 정마님은 문으로 다가가 다시 한 번 더 빗장을 살폈습니다. 좁은 창고 안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가득했지요. 희미한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님은 제 주인이시오니 그저 충성을 다할 따름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그날 밤 내 손을 잡았을 때 너의 눈빛이 단순한 충성만은 아니었다. 정마님은 한 걸음 다가갔고 강산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등이 벽에 닿았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과부이지. 3년간 홀로 지내며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참아온 여인이다. 더 이상 마음속 불길을 감내하기 어렵다. 말을 마친 정마님은 담대하게 강산에게 다가가 그의 뺨에 손을 대었습니다. 강산이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그의 눈에서 욕망의 불꽃이 일었지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있던 두 사람. 강산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본래 양반 가문의 자제였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정학수 대감의 정적이 되어 몰락하면서 저는 노비로 전락하였죠. 과부 정영애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심상치 않았는데. 과연 그러했구나. 이 비밀을 알아차린 분은 마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노비가 아닙니다. 서로의 비밀을 아는 연인이지요. 정마님은 강산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찾은 사랑이 달콤하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창고에서의 일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저택 앞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정마님은 황급히 대문으로 나가 무슨 일인지 살폈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 대감나리께서 갑자기 돌아오셨사옵니다. 지금 행차가 대문에 당도하였사옵니다. 정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정학수 대감이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지요. 그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대감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며느리를 훑었지요. 주변에는 낯선 관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애야, 잘 지냈느냐? 갑자기 돌아와 놀랐을 테지. 북방 경계 문제가 일찍 해결되어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 아버님, 평안히 돌아오셨사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더 나은 준비를 했을 텐데 죄송하옵니다. 정마님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강산이 다른 하인들과 함께 대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재빨리 눈길을 돌렸습니다. 걱정 말거라. 급한 일이 생겨 서둘러 왔다. 헌데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구나. 정대감의 시선이 강산이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요. 새로 들인 머슴이옵니다. 그러냐? 어디서 구한 자인지? 대감나리께서 지난번 장에서 새로 들인 녀석입니다. 아, 그랬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주 까먹는구나.
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대감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애야, 과부의 도리가 어떠한지 알고 있느냐? 삼종지도와 정절을 지키는 것이 과부의 도리라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지. 특히 젊은 과부는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유혹이 많은 이 말이다. 헌데 내가 없는 동안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구나. 정대감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정마님은 공포에 휩싸였으나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요. 그리고 노비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은 죽음을 부를 수도 있지. 내일부터 새로 들인 머슴들의 신원을 조사할 것이다. 정영애는 찻잔을 들어 떨리는 손을 감추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음이 분명했지요. 시아버지가 돌아온 이틀 후 정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을 배회했습니다. 정학수의 의심스러운 태도에 불안을 느낀 그녀는 시아버지의 동향을 살피기로 결심했지요. 행랑채 근처를 지나던 그녀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값은 얼마나 쳐주겠다는 것이냐? 강산이라는 놈이 젊고 건장하다 하니 30냥은 드리겠습니다. 함경도 광산에서 사람이 급하다고 하니까요. 정마님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강산이를 먼 지방의 광산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마님은 밤새 눈물을 흘리다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강산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지요. 강산, 큰일이다. 시아버지께서 그대를 함경도 광산으로 팔아넘기려 한다. 결국 그렇게 되었구려. 대감나리는 아마도 제 본래 신분을 의심하고 계시나오. 우리 함께 도망치는 것이 어떻겠나? 내 친정의 도움을 받아 멀리 떠날 수 있을 게야. 강산이는 정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그러면 마님도 위험하오. 도망친 과부와 노비는 어디서도 편히 살 수 없소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오. 정마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시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단장하고 공손한 태도로 정학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청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영애야? 머슴 강산이에 관한 일이옵니다. 그가 정원 일에 매우 능숙하여 집안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호의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사오니 그를 계속 두시면 어떨까 하여. 정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지요. 영애야, 네가 한낱 머슴에 거취해 이리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책임이라 생각하여 그러하옵니다. 또한 그자는 다른 농노들과 달리 글도 읽을 줄 알아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사옵니다. 정대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지요. 그래? 그렇다면 내일 그자의 능력을 직접 시험해 보겠다. 글을 읽을 줄 안다니 흥미롭구나. 그날 밤 정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시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들어섰습니다. 작은 초롱불만 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정마님은 빠르게 서안 위의 서류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각될 위험이 커졌지요. 그때 그녀는 특별히 잠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마님은 비녀를 이용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인 가문에서 자라며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서찰과 문서가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그중 한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찰에는 약재는 예정대로 전달하였으니 대감의 아드님은 한 달 안에 서서히 쇠약해질 것입니다. 병으로 보일 테니 의심받지 않을 것이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정마님의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대감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 남편은 항상 그런 아버지에게 반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대감에게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신의 아들을 독살하다니. 이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란 말입니까? 정마님은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정대감이 정마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감금하고 그녀의 친정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런 끔찍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정마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 중인 하인이 문 앞을 지나갔지요.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자 그녀는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산이의 본명과 그의 가문에 관한 기록이었지요. 정대감이 강산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과정과 그 아들인 강산을 노비로 만든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오랜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지요. 남편의 죽음, 강산의 비참한 신세,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음모까지. 정마님은 중요한 문서들을 소매 속에 숨기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공포보다 분노로 가득 찼지요. 그녀는 곧장 강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강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네. 시아버지가 내 남편을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를 모두 해치고 우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정마님은 발견한 문서들을 강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산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일었지요. 내 부친께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략이었을 줄은. 아버지의 원수를 이렇게 만나다니.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하네. 시아버지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그대의 신분을 되찾아야 하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마님은 밤새 강산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증거를 확보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대감은 며느리의 달라진 기색을 눈치채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애야, 오늘따라 기색이 다르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네, 아버님.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정마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결의에 정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하인들과 함께 강산이 마당에 나타났지요. 그는 정마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남편을, 당신 친아들을 독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이 미친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또한 강산의 본래 신분과 그의 가문을 몰락시킨 것도 아버님이라는 사실도 알았사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관아에 고발할 것이옵니다. 정마님은 소매 속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불효막심한 계집이 미쳤구나.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갔어. 이 천한 노비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대감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놓은 듯했지요. 모두 듣거라. 내 며느리가 슬픔에 미쳐 망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천한 노비는 며느리의 약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장 이 미친 계집을 별채에 가두고 그 노비는 매질하여 창고에 가둬라.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정마님을 보호하려 했으나 여러 하인들에게 붙잡혔지요.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마님, 마님. 걱정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정마님은 끌려가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비녀를 살짝 빼내어 소매 속에 숨겼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춘섬이의 손에 작은 쪽지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춘섬은 놀란 표정으로 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의문과 동정의 빛이 스쳤지요. 별채의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라. 정신이 나간 계집이더라도 내 며느리이지. 정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버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옵니다. 남편의 원한과 강산의 가문의 한이 반드시 풀릴 것이옵니다. 정마님은 별채에 갇힌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춘섬이에게 전한 쪽지에는 강산을 구하고 증거를 관아에 전하라는 내용과 함께 증거 문서의 위치를 적어두었습니다. 정마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열리고 하녀 춘섬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와 약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지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보내신 치료약이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셨사옵니다. 정마님은 춘섬이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춘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요. 춘섬아, 그 약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고 있느냐? 실은 이것은 독이 섞인 약이옵니다. 춘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저는 오랫동안 대감의 명령에 따라 마님을 감시해왔사옵니다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끔찍한 일에 더 이상 가담할 수 없사옵니다. 마님의 쪽지를 읽고 그동안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춘섬이는 재빨리 차를 엎지르고 소매 속에서 다른 약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진짜 진정제이옵니다. 마님의 쪽지를 읽었사옵니다. 강산도 곧 구해내겠사옵니다. 한편 창고에 갇힌 강산이는 매질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겨둔 작은 칼로 창고문의 빗장을 조금씩 파내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산이는 경계하며 칼을 숨겼지요. 문이 살짝 열리고 춘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두르세요. 대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사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춘섬, 네가 왜? 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텐데. 설명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마님의 쪽지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사옵니다. 대감의 악행을 더 이상 돕고 싶지 않사옵니다. 강산이는 춘섬의 도움으로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로 인해 느렸지만 정마님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지요. 별채에 도착한 강산이는 창문을 통해 정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마님은 그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무사했구나. 마님, 어서 나갑시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대감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춘섬이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이 돌아오셨사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셨사옵니다. 마님, 증거는 가지고 있어. 정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정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마님과 강산이는 이 소란을 틈타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요. 이 폭풍은 하늘이 도와주는 거요. 대감이 하인들과 함께 저택 정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서재로 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 서재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게야. 춘섬아 밖에서 망을 봐주겠어? 네, 마님. 조심하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폭우 속에서 별채를 빠져나와 정대감의 서재로 몰래 들어섰습니다. 서두르시오. 대감과 그의 부하들이 곧 저택을 수색할 거요. 두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비밀 서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지요. 정마님은 그 문서들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야. 시아버지가 남편을 독살한 자세한 계획과 그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문서들이지.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친정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까지.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이 급히 문을 두드렸지요. 마님, 대감께서 별채에 도착하셨사옵니다. 곧 마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강산이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품에 넣었습니다. 정마님도 몇 가지 증거를 소매 속에 숨겼지요. 이제 가야겠어. 내가 알고 있는 은둔 승려가 있는 암자로 피신해야 해. 세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윽고 성남 외침과 함께 횃불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세 사람은 산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정마님의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었고 강산이의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 길로 가면 산중턱에 작은 암자가 있사옵니다.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입니다. 춘섬아, 너는 돌아가도 좋다. 우리와 함께하면 위험할 것이다. 아닙니다. 마님, 이제 저는 마님 편이옵니다. 대감의 악행을 더 이상 돕고 싶지 않사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멀리서 횃불과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대감이 이미 추격대를 보낸 것이었지요. 서두릅시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암자는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동이 틀 무렵 세 사람은 마침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노인 승려가 문을 열었지요. 아, 강산이로구나. 이렇게 폭풍우 속에 무슨 일이냐? 스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학수 대감의 추격을 피해왔습니다. 승려는 세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강산의 상처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들어오너라. 여기서는 안전할 것이다. 정학수라, 그자의 악행이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도망쳐온 정마님과 강산은 7일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승려 도일은 강산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정마님은 그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렸지요. 이날 아침 네 사람은 암자의 작은 방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대감의 부하들이 주변 마을을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너희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야. 우리가 가진 증거를 관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지역의 산길을 잘 알고 있어. 숲을 통해 관악까지 갈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내가 오랜 지인인 박판서에게 서신을 보냈느니라. 그가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날 정마님과 강산은 도일의 배웅을 받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춘섬이는 암자에 남아 도일을 돕고 정대감의 동태를 계속 살피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정말 관아에서 우리 말을 들어줄까? 시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한데. 걱정 마시오. 도일 스님께서 오랜 지인인 박판서에게 서신을 보내셨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요. 강산은 말하면서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익혀온 그는 숲속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지요.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두 사람 사이에 나무에 꽂혔습니다. 정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강산은 재빨리 정마님을 보호하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3명의 자객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정학수 대감의 명령이다. 그 여자를 내놓아라. 강산은 주변을 살펴 도망칠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마님에게 작은 칼을 건네주었지요. 내가 이들을 막는 동안 도망치시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박판서를 찾아가십시오. 그럴 수 없다.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하지만 이미 자객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무예를 펼치며 용맹하게 맞서 싸웠지요. 위기의 순간 정마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비녀를 뽑아 한 자객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틈을 타 강사는 나머지 자객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요. 정마님과 강사는 박판서가 있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새벽녘부터 걸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지요. 두 사람은 숲속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사는 재빨리 정마님을 끌어당겨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지요.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앞뒤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영애야. 네가 이렇게까지 도망칠 줄은 몰랐다. 정대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지요. 강사는 정마님을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네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져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증거라는 것들도 내놓으면 용서해주마.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정학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지요. 부하들에게 붙잡힌 두 사람은 근처의 폐가로 끌려갔습니다. 정대감은 그들 앞에 서서 오만한 표정을 지었지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증거를 내놓고 저택으로 돌아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가 상대하는 동안 도망가시오.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정마님은 강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정대감은 비웃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마. 너희가 가진 증거는 이미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정학수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랑하듯 말을 이었지요. 내 아들은 나약했다. 정치적 야망도 없고 그저 상인 가문 출신인 내 재산만 탐내 결혼했지. 그런 아들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천천히 독을 먹여 제거했지. 그리고 너의 재산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려. 그리고 너 강산, 내 아버지는 내 정적이었지. 그를 모함하여 몰락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내 놈이 노비가 되어 내 발 아래 굴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를 것이다. 정대감의 광기 어린 고백이 계속되는 동안 강산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폐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정학수, 네 죄악이 드러났다. 박판서가 관군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정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요. 이게 무슨? 네가 방금 한 모든 말이 증거가 되었다. 관군들이 모두 듣고 있었다. 관군들이 양반 정대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이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두 분이 무사하여 다행이요. 도일 스님의 서신을 받고 즉시 움직였소만 조금 늦을 뻔했소이다. 박판서님, 어찌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하녀, 춘섬이가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소. 그녀가 정학수의 계획을 미리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그때 하녀 춘섬이 관군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표정으로 정마님에게 다가왔지요. 마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대감이 자객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춘섬아, 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게다. 강산, 이제 자네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될 것이오. 그러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이오. 자네 가문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니 더 이상 노비로 살 필요가 없소. 강산이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마님을 바라보았고 그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정마님, 마님께서도 이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셨소.
남편을 독살한 범인이 밝혀졌으니 마님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요. 다만 조정의 절차상 몇 가지 증언과 문서가 더 필요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박 판서나리. 이제 진실이 밝혀져 마음이 놓이옵니다. 두 분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소만 이제 강산 도령이 본래 신분을 되찾았으니 그 인연도 정당해질 수 있을 것이요. 정마님과 강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지요. 이제 어디로 가시겠사옵니까, 마님? 아직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요. 함께 이렇게 강산과 정마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들을 독살하고 남의 집안을 무너뜨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정대감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